창원봉입니다. 오늘은 이 야외에 나왔습니다. 테라스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요즘 아트페어의 계절이 시작되었죠. 지금 화랑미술제가 있고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아트페어가 열리고 뭐 각종 전시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이 시대 조류의 변화가 있어서 작품에 대한 판매량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스타는 여전히 나올 것이고 선전한 화랑은 여전히 존재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난 팔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 라는 말에 팔리는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팔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의 그림도 팔리니까 작품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발소 그림도 있고 상막집 그림도 있으니까 팔리니까. 그리고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아파트 신규 입점할 때 정문에 양옆으로 그림 많이 있는 거 보시죠. 뭐 20만원 30만원 하는 거, 고추 말리는 할머니, 이런 것들, 그런 그림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뭐 사과 그림이나 해바라기 그림 참 많지만 요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팔리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작품의 질과 상관없이 거래가 되고, 뭐 그러니까 질 상관없이 아트페어에서 그런 화가들의 작품들이 출품을 받겠죠. 근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그림과 아트페어에 팔리는 그림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으로는 가격과 제작한 사람의 노출, 그 정도의 차이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휴게소에 있는 그림들은 작가가 있긴 하지만 누군지 잘 모르지만, 여기 아트페어에 있는 사람들은 미술을 전공했거나 대학을 나왔거나 뭐 대중 스타이거나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아트페어에 출품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팔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있다의 한 표입니다. 가격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근 미술 시장의 경향이 그러했습니다. 적정한 이미지들이 인기를 끌고 비슷한 이미지들이 시장을 넓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잘 팔리고 있는 3천만원, 3억, 뭐 5억, 몇 억짜리 그런 말하는 거, 그 작품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셀까지 잘 팔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프리미엄 마켓, 그러니까 1차 시장인 아트페어나 소규모 그룹 마케팅에서 팔리는 그림을 중심으로 이러한 그림들의 왜 팔릴까?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점과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적당한 수준의 결과가 노출되더라고요. 야외다가 보니까 지금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시끄럽기도 합니다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82회차 박정수입니다. 봄입니다. 이런 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힘나는 미술만평 되겠습니다. 요즘 화가님들끼리 서로 요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할 수 없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요. 겉으로 웃으면서 저것도 그림이냐? 팔린다고 하니까 저렇게 다 따라하고 저렇게 그리지 않느냐? 예술을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그림을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선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죠. 잘 팔리니까.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결국은 자기 비교에 의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겉으로는 말 못합니다. 최근이 아니죠. 작년, 재작년하고 몇 년 전부터 아트페어에서 잘 팔린다고 소문난 작품들은요, 캐릭터이거나 예쁘게 잘 꾸며진 짐승들이거나 옛날 그림들, 명화에 대한
외형을 모방했다거나 변형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요, 공통점을 뽑는다면 1차로는 낯설게 하기 효과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 마그리트나 살바도르 달리 같은 이러한 불세출의 이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요, 거기 좀 낯설게 이상하게 조합해 놓고 다른 걸 갖다 넣고 틀어 놓고 이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이걸 대페이지망이라고도 하죠. 미술사가 아니니까 뭐 미술 이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최근의 사회적 현상과 마주하는 해와 작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차에서인가요? 예술 작품에 있어서 관용적 표현이 너무 많다, 난무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문제 있었고,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이나 룰이 형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유형들의 사람들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요, 타임오프입니다. 타임오프 잘 아시죠? 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림에 이러한 타임오프적 효과가 참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선 이런 그림들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누구의 그림을 특정하는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한복을 입고 스쿠터를 타거나 골프를 치거나 이어폰을 끼거나 하는 것들 있죠.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것들. 재미있는 이유가 이러한 그림들이 사회적 현상과 맞들여 가지고 상당한 설득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 사건까지 수용하더라고요. 과거의 명화를 현대의 인물로 바꿔서, 그런 건 아니면 또 만화 주인공이나 본인 스스로가 만든 캐릭터를 어떤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명화가 있던 그 자리에다가 표현 방법, 캐릭터만 바꿔서 그리는 경우도 많죠. 이것도 결국 타임오프적인 거죠.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낯설게 하기입니다. 해화 작품에서 관현적 표현은 디자인적 요소가 많아지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근데 이 부분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질적인 사물을 한 장면에 그리는 것입니다. 마그리트처럼 하늘의 돌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갖다 놓는다거나 하는 구조화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일본 만화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천공의 성 라퓨타의 장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바타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림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물건을 한 화면에 그려냅니다. 예쁜 유리 재떨이에 알사탕을 그린다거나 얼음에 과일이나 꽃을 담기도 하죠. 눈 쌓인 과일을 그리기도 합니다. 눈밭에 미끄러운 돌멩이도 있죠. 좀 어색하지만 그럴듯하게 그려냅니다. 요게 좀 역설적이지만 구조물도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은요, 뜯어보면은 왜 저렇게 했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부조화적 요소가 참 많은데요. 워낙 정교하게 잘 그리니까 이러한 배경에 있는 철학적 의미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것을 대입을 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경외심이 일 정도로 정교하게 잘 그립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건 존경할 만 정도로 잘 그려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낯설매도 불구하고 익숙하다고 체면을 당해버리는 거죠.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가 합성입니다. 합성이라는 말은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난감과 사람, 동물과 사람, 바위나 구름 이런 것들을 사람과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그림에 글자도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글자와 글씨는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기기묘묘하죠. 새가 사람 노릇을 하고 사람이 아닌 특이한 무엇이 사람인 양 둔갑시킵니다. 그것도 기기묘묘하게 재미나게 잘 그립니다. 근데 요즘은요, 잘 그린다는 말이 쓸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비교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냥 정교하고
기술력 있게 밀도감 있게 노력을 많이 쏟아부어서 그려내니까 그냥 다 좋아 보여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번째가 마지막이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기보다도 예술가라는 말이 더 좋겠죠. 스타 예술가라고 할까요? 이들은요 참 재미난 게요. 젊은 사람들요 다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습니다. 선남선녀라 이야기를 하죠. 언제 어디서는 이들은요 미디어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화려한 예술가 활동을 잘하는 기재들입니다. 거기다 인성도 좋아요. 착하기도 해요.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쇼맨십도 강하고 고객 관리도 정말 천재들입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요즘은 좀 그렇지만 인스타에 보면요 이들의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주고요 그들이 찾아오면은 한 사람 한 분 기억 다 해냅니다. 이런 건 참 부러워요. 그 능력도 부럽지만 그러한 실력 있는 것도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많죠.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린 수많은 젊은 화가들은요 절대로 누구 걸 따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하다 보니 스스로 작품에 전념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한 경향이 등장했다고 믿습니다. 이 말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요거를요 좀 약간 비튼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살아온 연령대가 많지 않고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자기 철학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대의 조류나 흐름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면 아직 개성이 발휘되지 않았고 나쁜 말로 하면요 줏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욕하겠죠. 그러니까 젊은 화가들이 이 부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세계가 명확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고민, 자기 학습이 아직 부족하니까 시대에 따라가다 보니 이런 유형들의 양상이 유행이 등장하는 것이죠. 따라한 건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앞선 창작의 세계에서는 조금 좀 도외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겠죠. 이런 말 있잖아요. 잘못이 뭔지 모르니까 어린이고요. 잘못을 저질러야 청소년이죠. 모든 걸 다 잘못 어른이죠. 어른도 잘못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근데 간혹 애어른이 있기는 합니다. 미술계에도 애어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좀 많이 가까이 가고 싶어지기도 하죠.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현 시대의 트렌드를 읽으면 그림이 잘 팔릴지 모르지만 창작의 개념 안에서는 회화라기보다는 디자인적 요소에 가깝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예술이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페인팅과 디자인은 결을 달리할 뿐이죠. 그래도 이제는 좀 변화의 느낌을 받는 거는 뭔가 하면요 페인팅 그러니까 회화의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좀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마 이번 아트페어 올 상반기에는 일반적인 캐릭터보다는 아마 풍경화 쪽에 관심을 두지 않겠는가. 근데 모든 풍경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다. 좀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언제나 자리했었지만은 정물이나 풍경이나 좀 극사실적 요소가 가미되는 것들로 잠깐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